이런 뭐 상담을 하거나 심리하시는 분들한테 40, 50대 자살 많다 그러면 그냥 당연하다고 그래요. 이제 계속 소외되고 그들이 추구할 수 있는 뭐 여가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것들은 갈수록 없고 사망자로 봤을 때는 40, 50대 남성이 높은데 상담률로 보면 남성이 높은 편이 아니에요. 가장 그 리스크에 노출이 많이 되어 계신 분들이잖아요. 난 괜찮다. 나 혼자 알아서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평균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한 해 우리나라에선 인구 10만 명당 29.1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1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국가, 자살공화국이라 불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4050 세대 남성들의 자살 사망자 수입니다. 지난해 자살로 사망한 40대 남성은 1692명, 50대 남성은 무려 2002명에 이릅니다. 같은 기간 20대, 30대 자살 사망자 수에 비하면 2배 정도 높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사망자로 봤을 때는 40, 50대 남성이 높은데 상담률로 보면 남성이 높은 편이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런 뭐 그 상담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편치 않아 하시는 것들도 상대적으로 여성 그 성별보다는 많으신 것 같고, 특히 4050 세대 가장들의 죽음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가장으로서 무게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 관계가 돈으로 맺어져 있잖아요. 가정 역시도. 가정에서도 가장은 돈 벌어오는 사람으로 이제 규정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 날아가고 나니까 그 자기 역할을 못 찾고 삶의 의미도 못 찾고 사회에서는 이제 100세까지 살아야 된다 그러고 자기 자리는 못 찾겠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4050 남성들의 자살이 더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소득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의 부재로 인해 한 가정이 송두리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어서죠. 잘 지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그랬을까? 애들한테 이제 신경을 써야 되니 애들 키워야 되고 또 이제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갑작스럽게 일을 해야 되고 40대 자살하면 그 아이들 남고 가족들 남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돼가는 거죠. 이제 그야말로 사회 중추가 끊어지는 거다 보니까 유가족이 연쇄적으로 그렇게 생겨나는 것도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이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이들이 왜 죽음을 택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청소년, 노인 등 다른 계층의 극단적 선택에는 민감함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4050 가장들의 죽음에는 무지했죠. 술 마시면서 직장 동료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하지 집에다가는 사실 거의 화이트 칼라는 더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사실 가정에서는 잘 모르는 거죠. 가장은 아까 돈 버는 기계이기도 하지만 돈 버는 기계여야 하기 때문에 힘든 그 어려움, 감정의 어려움 이것을 가정에 얘기한다는 건 뭔가 가장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나 일선 현장에서 접근하기 되게 어려운 연령대예요. 40, 50대 남성이. 왜냐하면 지금 한창 경제 인구고 한창 일하는 인구에게 자살 위험이 있다 또는 뭐 우울증이나 고위험군이다라고 검진을 받는 것도 어렵고 그들에게 판명 내리는 것도 어렵고 그들이 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4050 가장들의 성장 과정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성장하며 자기계발서만 보고 자랐습니다. 성공하는 방법만 배웠을 뿐 실패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죠. 위로에 대한 서적이 넘쳐나는 요즘과 비교했을 때 실패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그 당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살아온 그런 생활이라든지 그 태도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대개 보면은 외골수적으로 딱 자기 일만 하고 그 주위 네트워크가 거의 없고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교류가 적고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문제가 생겨요. 그렇다면 이들의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이들의 불만과 불안감을 줄여줘야 합니다.
마치 풍선의 바람을 살짝 빼주면서 터지는 것을 막는 것과 같은 원리죠. 사회적인 안전망이 유지가 되면 자살은 뭐 급격하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인 자살률이 지금 많이 줄어드는 게 평균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높거든요. 이전에는 한 5배 됐던 게 지금 최근에 줄어드는 겁니다. 몇 년 사이에. 노령연금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노인복지 최근에 이제 강화가 되다 보니까 124명까지 올랐다가 지금 78명 되는 거거든요. 커뮤니티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지역에서 커뮤니티 리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해가지고 본인이 먼저 좀 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보내고 이제 우리가 게이트키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힘들 때는 내가 좀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사고하기가 힘든 수준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하고 좀 활용할 만한 거를 이용을 하시고. 사랑하는 누군가의 극단적 선택은 한 가정을 처참하게 무너뜨립니다. 특히 그 대상이 우리의 아버지, 가장이라면 그 영향은 어마어마하죠. 이제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가정과 사회 속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날이 곧 찾아올 수 있겠죠.